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레이저 웹의 렌더링 간 데이터 공유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블레이저 웹 앱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렌더링을 함께 사용하다 보니까 컴포넌트와 데이터 공유를 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고 말하기도 해요. 자, 우리 솔루션에 보시면 여기가 서버 쪽 위치고요. 이 클라이언트가 웹 어셈블리 클라이언트 쪽 위치예요. 그래서 굳이 우리가 이걸 구분을 한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이저가 기존의 서버 올리 또는 클라이언트 올리 같은 경우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어차피 메모리 상에서 처리하면 되는 문제라서 각각의 메모리가 언제 디스포스 되고 크리에이트 되느냐만 신경 쓰면 됐죠. 이러한 경우는 그냥 기존대로 사용하면 됐어요. 문제는 이제 블레이저가 이 유나이티드라는 새로운 템플릿을 만들면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통합되었죠. 이제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현재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스탠다드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MS에서 뭐 여러가지 방법들을 말을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대로 동작하는 게 거의 없죠. 거기에다가 이제 프리렌더라는 게 있어요. 서버 스태틱 서버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데이터 두 번 호출의 문제도 있어요. 이번 시간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확인을 해보고 블레이저 웹 앱에서 렌더링 모드 간의 데이터 쉐어를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일단 기본 프로젝트는 생성 시에 만들어지는 카운터 앱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운터 앱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카운터 되어 있죠. 그리고 인크리먼트 하면 카운터 증가하는 형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실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제가 렌더 모드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 카운터가 렌더 모드 될 때 SSR 그리고 스태틱 서버 렌더링이라고 했죠. 이때는 not interactive로 해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인터럽과 서로 통신을 할 수 없어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과 통신이 안 되니까 그때 SSR이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퍼스트 렌더가 한번 들어오면 프리렌더 이후에 이제 웹 어셈블리 인터랙티브가 되고 이후에 서버 인터랙티브가 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기존하고 뭐가 다르게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봐야겠죠. 자, 우리는 일단 헬로 월드라는 홈이 딱 뜨게 돼 있고요. 이 카운터 보이시죠? 이 카운터를 한번 눌러볼게요. 누르면 방금 어떻게 됐어요? SSR이라고 했다가 웹 어셈블리 인터랙티브로 딱 들어가죠. 네, 원래는 카운터 서버 인터랙티브 웹 어셈블리 인터랙티브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전에 실행한 게 있어서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클리어 한번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쿠키 지우고 쉐어드 스토리지도 날려버리고 캐시도 날려버릴게요. 아마 이 캐시 스토리지에 웹 어셈블리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저게 중요해요. 프리렌더 할 때 다시 한번 갈게요. 헬로 그 다음에 카운터를 눌러볼게요. 카운터 가면 서버 인터랙티브 딱 뜨죠. 처음에 이게 서버로 뜨고요. 뒤쪽에 지금 이제 다운로드 되고 있어요. 뭐가요? 웹 어셈블리가. 그래서 웹 어셈블리가 다운로드가 다 되면 그 이후에 저희가 다시 이 카운터 앱으로 들어왔을 때 웹 어셈블리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 이야기했던 블레이저 유나이티드, 지금은 블레이저 웹 앱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처음엔 빠르게 서버 인터랙티브에서 통신을 하고요. 이후에 웹 어셈블리가 조금 다운로드할 때 크기가 있으니 그게 다 다운로드 되게 되면 서버에 부하를 주지 않고 클라이언트 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거였죠. 그래서 현재 보면 current count고
서버 인터랙티브 모드로 가요. 그래서 클릭 막 하다 보면 이제 이 커런트 카운트 올라가죠. 자, 홈으로 다시 갔다가 다시 카운트로 올게요. 어떻게 됐어요? 웹 어셈블리로 동작하죠. 네, 앞단에 SSR이라고 한번 잠시 왔다 가요. 네, 그건 이제 이 프리렌더로 잠깐 실행이 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동작을 하다 보니까 이 장점이 있죠. 우리가 웹 어셈블리를 실행하려면 처음에 한 번에 딜레이가 있을 거고, 서버로만 실행을 하려면 서버에 부하가 될 텐데, 처음엔 서버로 하고 웹 어셈블리가 다운로드 되면 그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로 왔을 때는 웹 어셈블리가 실행하게 됩니다. 자, current count 다시 누르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다 웹 어셈블리로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잠깐 약간 조금 하면서, 자, 단점이 보이죠? 어떤 단점이 보이나요? 지금 이 앱에는 current count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current counter를 유지하게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in-memory counter라는 걸 가지고 유지하도록 할 겁니다. 이 플러스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옆에. 자, in-memory counter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유지를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자, in-memory counter는 어떻게 실행되는지 이걸 보기 전에 또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삭제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삭제를 안 하면 지금 프리렌더랑 다 엮여 있어서 동작을 제대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져요. 이걸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를 다 한 번씩 지워주세요. F12번 누르시고, 다른 분들도 테스트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인메모리 카운터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뭐 특별할 건 없어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자, 카운터 만들어 놓고 카운터를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 놨어요. 자, 이 스테이트 컨테이너라는 거에다 저장을 해 놨고요. 이 프로퍼티는 그 제너릭으로 되어 있어서 제너릭 키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받고 있다가 우리가 set 되잖아요, 데이터 이 프로퍼티에. 그러면 이 notify를 해서 change invoke를 실행을 시키고 이 change가 실행되도록 해요. 그럼 얘를 등록하고 있던 애가 그걸 받아서 뭔가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메모리에서는 걔가 들어오면 state를 change 해버려요. 무슨 얘기냐면 업데이트 한다는 거예요, UI를. 네, 그래서 강제로 다시 UI 그리도록 해서 데이터의 변경이 반영되도록 해놨습니다. 물론 저희는 사실 current counter를 해놔서 크게 상관이 없긴 하지만 이 프로퍼티를 여기에다가 넣어서 하게 되면 state as changed가 꼭 필요할 겁니다. 요걸 그대로 이용할 경우, 왜냐하면 얘는 반응형이 아니잖아요. 이 프로퍼티는 반응형으로 얘가 참조해서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자, 그리고 이 스테이트 컨테이너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program.cs에서 스코프에다 등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에디 스코프에다가, 자, 이렇게 스테이트 컨테이너를 오픈 제너릭 형태로 받아야겠죠. 특정한 타입이 아닌 제너릭 타입으로 받으려면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아이고, 이게 안 나오네. 다시 program.cs에서는 싱글턴으로 넣었어요. 자, 싱글턴이나 스코프나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싱글턴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웹 어셈블리 모드에서는. 자, 그리고 요거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자, 뭐가 달라졌는지 봅시다. 여기에서 인메모리 카운터 들어가면 서비스 인터랙티브 바로 나오죠. 제가 클릭하면 돼요. 근데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다시 홈으로 갔다가 인메모리로 가면, 자, 웹 어셈블리로 돌아갔죠. 아이템이 이 커런트 카운트가 유지가 안 돼요. 자, 다시 눌러볼게요. 자,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 인식하시고 다시 홈으로 갔다가 오면 이제 웹 어셈블리 그대로 오니까 유지가 되면서, 자, 이거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서버하고 웹 어셈블리로 변환하는 동안에 데이터 공유가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잘 알아야 돼요. 즉, 이 서버에서의 카운터와 웹 어셈블리로서의 카운터는 서로 메모리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서로 아주 다른 앱이고요. 이 서버에서의 데이터를 웹 어셈블리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해요. 자,
자, 메모리, 우리 이 인메모리 형태로 유지하고 있는 이 스테이트 컨테이너에 이 스테이트 컨테이너가 카운터에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싱글톤 또는 서비스 스코프로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른 앱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다시 자, 웹으로 들어가서 요거 다시 지워주세요. 좀 귀찮더라도 계속 지워줍니다. 네, 이 쿠키도 지워주시고 이 캐시도 지워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지우고 다시 이번에는 어떤 걸 하려고 하냐면 아까 데이터 간에 서버와 클라이언트 간에 데이터 공유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 이상한 점을 봤을 텐데요. 프리렌더라는 형태가 한번 있어요. 그래서 프리렌더가 한번 돼서 여기 on after render sync 쪽으로 한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first render라는 거는 프리렌더가 실행될 때는 펄스로 되어 있고 프리렌더가 실행이 안 된 그 이후부터는 first render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first render가 true일 때 웹 어셈블리 인터랙티브고 서버 인터랙티브다 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프리렌더를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이 웹을 이 카운터를 올렸을 때 프리렌더 과정을 한번 거친다고 했잖아요. 그럼 한번 무조건 2번씩 실행이 되는 거예요. 처음 실행할 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SSR 모드로 한번 올라왔다가 이게 프리렌더예요. 그리고 다시 서버 인터랙티브나 웹 어셈블리 인터랙티브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DB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올 때 2번씩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니셜라이즈 같은 데서 DB로부터 데이터를 읽어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지금 r.nex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DB라고 예를 들면 DB에서 뭔가 지금 현재 current 카운트를 가지고 왔어요. seed 값을. 근데 그 seed 값을 2번씩 가져오는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낭비겠죠. 네,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persistent component state라는 걸 이용해서 persistent component state subscription에다가 자, 레지스터를 해놔요. 레지스터를 해놓고 우리가 프리렌더가 일어났을 때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있다가 어떻게 on persist 카운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 스테이트에다가 JSON 형태로 넣어놔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실행이 될 때 그거를 꺼내서 읽어옵니다. 여기 try take from JSON을 통해서 데이터 안에 데이터가 있으면 리스토어 된 거를 읽어오도록 해놓으면 2번씩 실행이 안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pre-rendered counter.razor 저거 어떻게 실행되는지 저것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보셔야 돼요. pre-render counter, current counter restored 됐죠. 방금 보면 처음에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와서 셋이 됐다가 다시 한번 여기 리스토어 돼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셋이 되고 on persist 카운트 실행되고 나중에 리스토어 돼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홈으로 갔다가 이제 웹 어셈블리도 확인해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 방금 한번 카운터 됐다가 웹 어셈블리 인터랙티브 갔다가 리스토어 됐죠. 자, 이 이후부터는 프리렌더가 이미 됐잖아요. 다시 홈으로 갔다가 들어오면 프리렌더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렵네.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 실제 디버깅으로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처음에 어떻게 따라가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미 실행해 버렸기 때문에 이 first render, 프리렌더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디버깅을 해도 볼 수가 없을 텐데 제가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실행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요거 다 지워버리시고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캐시 스토리지도 삭제를 하세요. 자, 그리고 얘를 멈추고
자, 우리가 처음에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들 걸고요. 여기 걸고, 자, 퍼스트 렌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확인해 볼게요. 자, 실행하고 프리 렌더로 갈 거예요. 잘 보세요. 자, 프리 렌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됐어요? on initialize 돼서 flight take 보니까 없어. 그쵸? 그러니까 처음 거는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on persist 그게 실행이 될 텐데, 자, 이거는 이상한 대로 흘렀네요. 자, on persist count 요거 우리가 레지스터 해놓은, 자, 이걸 이렇게 좀 가져올게요. 이 녀석이 실행이 되면서 지금 저장을 해요. 이 persistent component state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드 값으로 넣었던 게 저장이 되겠죠. 네. 그래서 저장되고 나면, 자, 실행이 되고 다시 4번 눌러서 보면 이제 두 번째 실행이 다시 돼서 restored count가 실행이 됐고, 그리고 나서 current count가 restored 있는 거에서 가져가져서 세팅이 돼요. 그러면 54라는 게 실행이 돼서 이 rnext 얘가 두 번 실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db였다면 db로부터 두 번 가져왔겠죠. 지금 그런 일을 방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on after render sync로 가서, 자, first render가 true이면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게 첫 번째 first render다 라고 하고, 웹 어셈블리인지 아니면 서버인지를 구분을 해서 실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나중에도 다시 들어오지만 펄스는 구분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pre-rendered counter 서버 인터랙티브 모드로 지금 실행이 됐다고 되어 있고, current counter는 restored 라고 되어 있죠. 네, 54를 가져온 거예요. 자, 이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프리렌더도 일반적으로 처리가 된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거는, 자, 모드 간 데이터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모드 간 데이터 처리를 하려면, 그래서 뭐 사실 특별히 방법이 없어요. 얘네가 이제 만들어 놓은 방법이 없어서 우리는 어딜 걸 쓸 거냐면 세션 스토리지를 이용할 거야, 브라우저에. 그래서 서버에부터 뭔가 카운터에 이동, 변경이 있으면 세션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고, 그거를 가지고, 그 값을 가지고 와서 다시 처리하는 형태가 될 겁니다. 인크리먼트 카운트 할 때 이렇게 가져와서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걸 처리할 때 주의하실 점은, 인터랙티브 오토 형태로 해서 처리를 할 때는 on after render async 안에서만 초기화가 돼요. 이 자바스크립트 인터럽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만 처리가 돼요. 왜냐하면 SSR 모드에서 실행이 되게 되면 프리렌더에서는 자바스크립트 인터럽하고 통신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 실행하려고 할 때 에러가 날 거예요. 자, 그리고 세션 스토리지를 저희는 블레이저드 세션 스토리지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on after render async에서 만약에 우리가 작업을 안 하고 싶다, on initialized async에서 하고 싶다 라고 하면 프리 렌더를 펄스로 꺼버리셔도 돼요, 사실상. 자, 그런데 그걸 끄게 되면 또 여러가지 장점이 또 없어질 수 있겠죠. 근데 아직도 버그가 조금 있어서 제 생각에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이거 끄고 하시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실행하도록 해보고요. 자, 근데 지금 이게 아까 제가 캐시를 업데이트를 안 했죠. 그래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웹으로 가버리죠. 웹 어셈블리로 서버로 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지워버릴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랬다고 했죠, 제가. 웹 어셈블리가 오래 다운로드 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리 얘가 백그라운드에서 다운로드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다시 실행을 해서 어디로 가볼까요? 쉐어드 카운터로 가볼게요. 쉐어드 카운트 서버 인터랙티브 됐죠. 그래서 클릭 미 라고 되어 있네 눌러볼게요. 자, 7이죠.
자, 잘 보세요. 0이 되는지 7이 되는지 홈으로 갔다가 다시 shared count 오면 7이죠. 자, 7부터 시작하죠. 왜 언제 이 렌더 코드에서부터 우리가 저장했던 세션 스토리지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실제적으로 카운터를 늘려주기 때문에 이 이후부터는 항상 데이터가 공유가 됩니다. 이렇게 약간의 트릭을 이용해야만 지금 서버하고 클라이언트가 데이터를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블레이저 웹 앱을 가지고 개발을 하실 때 이 서버 쪽 데이터와 클라이언트 쪽 데이터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놔야 돼요. 자, 레디스 같은 메모리를 이용하셔야 돼요. 이 메모리 DB를. 그런 식으로 어떤 쉐어된 메모리 공간을 이용해야만 지금 요 카운터 같은 이런 맵들의 컴포넌트 스테이트를 서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요게 지금 MS에서도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매니지먼트에 대한 정교화된 방법을 우리한테 알려줘야 합니다. MS에서 알려줘야 되고요. 만약 그런 방법이 없다면 요거는 당분간 이런 어떤 스토리지 쪽에다 넣고 그걸 가져와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런 퍼포먼스 이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블레이저 이 웹 앱은 아주 매력적인 녀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사용해 보면서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말고도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일단 저는 이렇게 공유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이제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 뭔가 하셔야 돼요. 리팩토링 같은 걸. 그런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지금 생각나는 건 URL을 통해서 쿼리 스트링 쪽이요. 그걸 가지고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또 한계가 있죠. 데이터의 크기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럼 컴포넌트 스테이트에 모든 데이터를 옮기기는 좀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 ASP.NET 프레임워크 아주 초기 버전에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ASP.NET 프레임워크 초기 버전에 그 view state라는 걸 이용해서 데이터를 거기에다 저장해 놓고 가져오는 형태로 해서 활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게 아마 쿼리 스트링을 기반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정확하지는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블레이저 웹 앱 사용할 때 렌더링 간의 데이터 공유 한번 고민해서 처리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냥 우리가 메모리상에다가 아무 이 .NET 코어의 메모리상에다가 아무 객체나 하나 올려놓고 자, 왜 공유가 안 되지?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데이터 공유는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자, MS에서 이 방법 빨리 마련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